이제는 긴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긴축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대출이 더더욱더 감소되고, 대출은 감소되는데 세금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경기가 악화되고 소비가 위축되는데, 여러분들 대형 평수 사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주택가격 15억이 초과할 경우에 초고가 주택으로 규정을 지어서 주택담보대출이 한 푼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전세금액 또한 마찬가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지만 9억이 넘어가거나 또는 전세금액 15억이 넘어갈 경우에 고가 전세로 규정을 지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좀 제한하도록 내년부터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뉴스 기사를 좀 읽어 드릴 거고,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사태들이 내년부터 발생이 된다면 앞으로 시장의 동향은 어떻게 변화될 건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고가 전세에 대해 전세 대출을 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15억을 초과하면 대출이 금지되지만 전세대출은 이 같은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DSR에서 예외 적용받는 전세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 고가 전세라도 대출을 좀 막아야 한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출이 제한되는 고가 전세는 9억 원 또는 15억 원이 유력한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15억이 지정이 된다면 단계별로 아마도 9억까지는 보증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고가전세 대출에 대해 전세 보증을 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 대출은 서울보증을 비롯해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이런 총 3곳에서 대출액의 총 90%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 3곳의 보증회사가 보증 조건을 좀 바꾸게 된다면 전세대출 한도나 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사나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 가격이 상한이 각각 5억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서울보증보험회사는 별도의 상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 가격이 9억이 됐던 15억이 됐던 20억이 됐던 상관없이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아서 5억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주택자라도 보유주택의 시세 9억 원 이하라면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한을 앞으로 막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서울보증이 다른 보증회사처럼 전세대출이 가능한 이 전셋값 상한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는 플랜 B로 향후 전세대출이 급증할 경우에 이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킬 거며 내년부터는 전세대출도 분할 상한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전세 갱신 시에 갱신하는 증액분에 대해서만 대출하는 형태로 이미 대출 관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울보증회사도 마찬가지 이런 연장선상에서 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들을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도 정부와의 교감하에 고가전세에 대해 대출을 제한키로 한 것이고, 이 서울보증 관계자는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연장선상에서 고가전세 보증 제한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 수준으로 타 보증기관의 대출 기준 등을 분석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보증회사의 전세대출의 조건을 조금 간략하게 본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나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서는 이 전세가격 기준을 5억 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타는 3억 원, 4억 원 이하. 그리고 대출 한도는 다 나오지 않습니다. 허그에서는 수도권에서는 4억까지는 나오고요. 기타 지역에서는 3억 2천.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한도가 더 축소되죠. 2억 2천.
근데 이에 반해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가격 기준이 없습니다. 앞서서 본 것처럼 15억이 넘던 20억이 넘던 전부 다 전세 보증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출의 한도는 딱 5억 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한도가 워낙 많기도 하고 전세 가격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서울보증보험으로 인해서 전세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판소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사태들이 발생이 된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금액 15억이 초과될 경우에 시장이 어떻게 변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심리적 저항선에 걸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심리적 저항선에 걸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15억이 초과될 경우에는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세금적인 부담이 예년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또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도 안 나오고 세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나도 비싸게 느껴지는 이런 심리적 고평가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심리적 저항선에 걸리면 눌림목으로 인해서 15억이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마찬가지 매매 금액뿐만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전세 금액에 대한 부분에 15억이나 또는 9억 원 가량의 고가 전세로 규정을 할 경우에 이 전세 금액에 걸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심리적 저항선에 걸려서 집값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세 금액 또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증 제한을 제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본 것처럼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서 이 세금이 높아지는 매매와 달리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대출에 대한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분할 상환. 이걸 유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유도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뭡니까? 결국에 나중에 시행하겠다. 미리 경고 준 거다. 시행하겠다. 그 말뜻은 뭐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원리금을 같이 내죠. 원금도 같이 내죠.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 이자만 냅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이제 원금도 같이 내야 된다. 그러면 전세 금액 또한 많이 높아져서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대출이 보증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한도도 나오지 않거나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전세 금액 9억에서 15억 구간에 걸려있는 아파트들은 전세 금액과 매매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이 매매와 전세 금액은 눌림목에 갇힐 수밖에 없다. 우리 매매 금액도 마찬가지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15억이 넘어가지 않는 상품들은 어떻게 됩니까? 눌림목에 갇혀서 금액이 올라가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에 걸리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매매 금액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전세 금액 9억에서 15억 구간에 보증 제한이 걸리게 된다면 전세 금액은 올라가기가 어렵죠. 전세 수요자가 많지가 않고 거래량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전세 금액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전세 금액이 더디게 올라가게 되거나 전세 금액이 계속적으로 보합 장세로 들어간다면 매매 금액 또한 올라가기가 어려운 장세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 영상의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로 집 사라라는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강남의 초고가 주택들 이제 거래가 아예 없을 거고 고가주택 9억에서 15억 구간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약세로 전환될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집값도 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또한 마찬가지 전세 금액 또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도 눌려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월세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9억에서 15억 구간에 거주해야 되는 전세 세입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 보증금은 증액할 수 없어도 월세를 대신해서 월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월세의 금액은 더더욱더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전세 금액 9억에서 15억 구간에 갇혀있는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들일까요? 자, 보게 된다면 이 강남의 핵심 재건축 아파트들, 뭐 강남뿐만 아니라 우리 목동 일대 뭐 핵심적인 재건축 아파트들 전부 다 이제는 9억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30평대 기준에서.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 또는 강남의 구축 아파트들 또는 잠실이나 마용성 일대의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가두리에 딱 갇혀서 눌림목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지역 일대의 전세 수요층들의 유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거고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수요층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로 전세금의 9억 미만인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9억에서 15억 구간에 전세 보증이 나오지 않는 이런 분들, 수요층들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전세 9억 미만인 아파트를 찾아서 다시 내려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세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 이 전세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금액을 같이 올려서 전세와 매매의 강세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서울의 9억 미만인 아파트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강북지역 일대 25평대의 아파트, 소형 아파트로 엄청나게 전세 수요층들이 많이 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은평구나 또는 성북구 일대 가장 핵심 대장급 아파트들, 뭐 기름뉴타운, 녹번역 일대 아파트들 전부 다 30평대 전세 금액이 이제 9억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9억에서 1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차 아파트도 9억이 넘어갔어요, 이미. 그렇다면 모든 수요층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25평 소형대로 볼 수밖에 없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소형 평수대를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긴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긴축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대출이 더더욱더 감소되고, 대출은 감소되는데 세금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경기가 악화되고 소비가 위축되는데 여러분들 대형 평수 사겠습니까? 앞으로 시장 장세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래량이 축소되면서 엄청나게 위축되고 있는 이런 경기 상황이 앞으로 도래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대형 평수 살 수 있겠냐고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이제 상승기 후반기에서 하락기에는 소형 평수대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두드러지게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 25평 소형 아파트가 아직도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예요. 매매 금액 또한. 그 전에 6억 미만인 아파트들이 대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이 이런 매물들을 엄청나게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6억짜리 아파트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7, 8억대까지 올라갔습니다. 8, 9억대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기존에 8억에서 9억 이 구간에서 놀고 있는 아파트들 아직도 올라가기가 더디다고요. 아직도. 근데 제가 앞전에 뭐라 그랬죠? 이제 지금 법안 발의가 되어 있는 12억 비과세 구간이 된다면 이제 9억대에서 놀던 아파트들, 고가주택으로 규정돼서 저항선에 걸려서 집값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계속 올라간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전세 수요층들의 유입이 훨씬 더 강해질 거다. 이분들의 전세 수요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또 끌어올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무주택자분들이 대출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세 금액이 올라가니까 갭으로 미리 사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뭐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소형 평수대를 보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대형 평수 사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중소형 평수 사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형 아파트가 올라간다. 대형, 중소형, 중대형 언제 사야 되냐. 하락기에서 상승기 초반에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 지금은 소형 평수 때 사셔야 된다고. 소형 평수 때. 이제 이 아파트에 갭 메우기가 시작될 거다. 갭 메우기. 이해되십니까? 자,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제한뿐만 아니라 이 규제 정책이 앞으로 더더욱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금도 같이 내야 될 상황도
발생될 수 있고요. 가계대출에 대한 증가율이 올해보다 훨씬 더 축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DSR 미적용되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여러 가지 이 정부 모기지 상품의 대출 상품들에 대한 수요층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면 그 상품에 대한 대출 또한 마찬가지 DSR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는 위험하다. 그리고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대출이 나올 때 빨리 보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내년 되면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런 아파트들이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